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AS 들어가겠습니다. 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입니다. 등락은 있으나 상승 추세 지켜지고 있고요. 이 알루미늄 동박 관련해서 2등 종목이다 항상 의견 주셨지만 긴 관점으로 보유, 수익 내 보자고 지난주에 AS 드렸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DI 동일은요. 네. 지금 사마알루미늄에 이어서 국내에서 네. 알루미늄 박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그쵸. 규모가 크고 네.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또 실적도 4년 연속 좋습니다. 그래서 사마알루미늄이 사실은 이제 1등은 맞아요. 그래서 사마알루미늄은 또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또 LG 엔솔 같은 데서도 지분 투자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보적인 1등은 사마알루미늄이고요. 그다음에 DI 동일도 이제 실적도 좋고 탄탄한 알루미늄 박 2위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앞으로 성장할 텐데 이 기업의 의미는 사마알루미늄이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면서 너무 못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알루미늄 박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주가가 고점 돌파는 틀림없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번에 우리가 한번 수익을 저점에서 갖고 많이 냈는데 냈다가 네. 팔았지만은 다시 이제 바닥을 빙그르르 돌면서 또 이제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보유 전략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DI 동일 사마 알루미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 적게 올랐기 때문에 이 반사수에 예상되는 점과 다시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상승 나올 것으로 의견 주시면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스앤미디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의견 주셨거든요. 칩스앤미디어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수익이 좀 꽤 났죠? 네. 많이 났는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납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할 분야거든요. 그쵸, 앞으로 결국 더 커가요. 삼성전자가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 300조를 투자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삼성이 300조를 투자하면서 이제 원래는요, 삼성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데리고 다 같이 가려고 별로 안 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분야에서는. 네. 메모리야 뭐 이렇게 장비 회사는 다 들고 가야 되지만 시스템 분야는 이제 팹리스 회사나 이런 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쪽을 별로 안 끌고 갈라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큰 그런 세계적인 그런 칩리스 회사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인수가 마음대로 잘 안 됐거든요. 돈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국내 중소기업을 키우기로 했어요. 키워주기로. 그래서 국내에서 기술력 있고 탄탄한 회사들,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꽤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물론 한비 반도체가 또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칩스앤미디어예요. 이 칩스앤미디어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해상도의 그런 슈퍼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 고해상도의 영상 이 부분야는 굉장히 앞으로 소요될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주식이고 이익도 한 120억이나 냅니다.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길게 끌고 가도 좋겠다 싶고 아마 굉장히 시세가 여기서도 상당히 더 많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지금도 큰 수익권에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더 좋다, 전망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대기업의 투자 모멘텀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후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도 성장성 기대된다고 장기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주입니다. 주가 매수 후에 좀 조정세 나와서 걱정을 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공장 설립 후에 실적 가시화 될 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전략 주셨거든요. 네. 엔캠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엔캠은 엔캠 이거는 수익률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참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상당히 커요. 네. 요번에 이제 그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이 공장을 갖다가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엔캠이. 짓기로 했는데 새만금에도 공장 같은 거 굉장히 거대한 공장을 네. 짓거든요. 여기 이제 전해액이니까 이 전해액의 특징은 공장 부근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굳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멀리 가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거는 오랫동안 처방을 해야 되지만은 보통 일반 그 신선식품 같은 거는 금방 빨리 먹어야 된단 저 말이에요. 상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공장 부근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공장 부근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에도 새만금이 LG 엔솔이라든가 공장도 막 짓거든요. 네. 배터리 공장 많이 짓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지금 엔캠도 공장을 짓는 거예요. 합작사를 딱 지어갖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를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 뭐 LG 엔솔이 뭐 9개 공장을 막 짓는데 그 옆에 또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투자를 지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못 내. 그게 이제 조금 단점입니다. 이익률도 한 3%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빨리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의 장기 성장 가치는 대단한 것이요. 네.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나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것도 이제 재활용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도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은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텐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등, 2등, 3등이 중국 회사인데 세계 1등, 2등, 3등이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4등이야. 근데 네. 중국은 못 들어와요. 네. 미국으로. 독식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갖고 있지 뭐. 네. 마찬가지로 엔캠도 장기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4월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페비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 후 3거래 급등세 나왔고 주가 조정세 나오다가 다시 5월 말경부터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수익권입니다. 네. 매수에 뭐 급등을 했다가 맞아요. 3거래일. 급등을 했다가 네. 주가가 다시 확 주저앉는데 네.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요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는 수주가 좀 많고요. 네. 실적이 하반기에 잡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많이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해서 시세는 일단 수주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확 튀었는데 다시 조금 밀려서 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히 탄탄하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이 뭐 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버티면 하반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하반기 성과는. 네, 역시나 하나기술도 장기 보유 전략 드렸고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칩셋 미디어 빼고 다 2차 전지 종목이잖아요. 나오는 네. 종목도 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를 얼마나 좋게 봐주고 계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그냥 수면이 네. 먹고 자고 있으면 다 웬만한 종목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텍솔 반도체 검사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난 AS 때 고점 돌파 곧 나올 것으로 보유 전략 드렸거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이제 뭐 드디어 고점을 돌파하면서요. 최근 1년 사이에는 신고가로 와 있죠.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분야, 즉 반도체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수요처를 상당히 다변화시켰어요. 이것저것 해서 다변화를 많이 시켜갖고 좋아진 상태. 이런 상태고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5년 앞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삼성전자는 틀림없이 한 15만 원대는 가 있을 거다. 오. 지금보다 더블 이상 가 있습니다. 3년 뒤에. 다행이네요. 한번 보세요. 네. 틀림없이 가 있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선언을 했잖아요. 이재용 회장 선언한 건 아니지만은 이경련 이경련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도 세계 1등이 되겠다.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등이 되겠다. 그래서 통합 반도체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누가 얘기한 거냐? 사장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가 자신이 없거나 그룹 내에서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이재용 회장도 있는데 네. 거기다 대놓고 사장이 지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다 네. 1등 하겠다 이런 소리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술이나 이런 역량으로도 되겠다는 것이 뭐 판단이 확실히 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해놓고도 안 됐다. 5년 뒤에 갔는데 1등 못하고 3등, 4등 하더라. 2등 하더라. 이러면은요.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삼성 같은 대그룹은 얘기했는 것을 확실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뒤에 5년 뒤에 세계 1등이 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한 3년 뒤쯤 가면 윤곽이 다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2025년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2025년쯤 가면요. 2나노 시대로 접어들거든요. 아마 1.4나노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최첨단이거든요. 최첨단 공정에서 우리가 GAA 공정을 통해서 2나노 이하로 딱 가서 우리가 자리를 딱 잡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TSMC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2나노 쪽에서 GAA 공정을 써서 따라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월 기술적으로는 일단 추월이 될 거다 이렇게 싶어요. 네. 2025년이 되면 그러면은 지금 삼성 전자가 대략 그 시스템 반도 쪽에서 한 15%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30% 넘길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네. 이제 뭐 TSMC 같은 것이 한 40%나 45%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요. 2년 뒤에는 바로 추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를 해서 이걸 키워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 컨텍스 같은 이런 반도체 검사용 소켓 부품 같은 거는 네.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잘 벌 것 같다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 네. 더. 그래서 국산화 비율도 좀 높이고 네. 지금 뭐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면서 그 신고가를 내면서 꾸준히 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삼성전자 투자와 함께 반사 수혜 예상된다.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6월 12일에 매수했던 PNT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6% 가까이 수익이 냈는데요. PNT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PNT는 원래 기술력에서는 원래 이놈이 대장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윤성 FNC가 믹싱 장비로서 워낙 치고 나가니까 이게 이제 2등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도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금 문제도 풀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1, 2등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PNT도 긍정적 전망 주시면서 홀딩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